대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갑자기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전 자격 포인트가 주어지는 경북지사배 전국 컬링대회에서 여고부 결승전이 무산돼 해당 학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금강 소나무 군락지에서 최근 몇 년간 수백 년생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의 한 대학이 10번째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날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이번 주 내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12월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북부 산간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현재 기온보다 낮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게다가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적은 양이긴 하겠지만 첫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 지역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3도를 밑돌며 종일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주 내내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교적 상승률이 낮았던 수성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서 값이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1년 전 5억 원 안팎이었지만 지금은 5억 9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워낙 여기가 또 대구에 또 학군에 이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상, 어떤 기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수성구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대구 평균 집값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구 평균 상승률을 추월하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1.7배까지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주택 매매 거래량도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훨씬 밑돌았지만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거의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올 들어 안정될 기미를 보였던 대구 아파트 시장이 호가 위주이긴 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와 주택담보 부채 비율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탓입니다. 문제는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요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어떤 물량 자체가 사실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내년도 한 1, 2분기를 정점으로 어느 정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지만 값이 갑자기 떨어질 우려가 커지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열흘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오늘 오전 경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각 실국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한 뒤 개수 조정을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해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안은 전시 행사성 사업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안전 관련 예산, 농업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심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비교해서 확인한 뒤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 정리 대상은 100살 이상 고령자의 거주와 생존 여부, 거주지 변동 사실 확인과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조사와 공고를 한 뒤 9일까지는 직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의성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4 경북지사배 전국 컬링대회에서 여고부 결승전이 무산됐습니다. 특히 이 대회는 내년도 국가대표 출전 자격 포인트가 부여되는 중요한 경기여서 해당 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50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여고부 결승에 오른 의정부 송현고와 전북 전주여고는 지난 23일 결승전을 돌연 포기했습니다. 여자 일반부 결승전 방송 녹화를 이유로 대회 주최 측이 당초 아침 8시에 예정된 경기 시간을 일방적으로 오후 4시 반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일방적으로 정해주고 그때 무조건 하라고 하니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4시 20분에 하면 전주나 경기도 송영고 같은 경우도 복귀를 집에 하게 되면 12시가량 되거든요. 두 학교는 합의하에 준결승전이 끝난 직후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하루 체제비라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승전 대상자끼리는 합의가 됐습니다. 협회 쪽에서 그걸 반대를 했죠.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히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경북 컬링협회는 그러나 결승전 3일 전에 경기 시간 변경을 통보했고 체제비 부담까지 약속했다며 학교 측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심판장은 해당 팀 지도자들에게 모두 통보를 하고 대한연맹 사무국에서도 부담하겠다 했고 우리 협회에서도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못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현재 전북협회가 이번 사태에 해명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경북협회 측은 사후 처리에 고심하고 있지만 결국 어린 선수들이 입은 상처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흥식입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지방 본영은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목표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모두 34개소에서 5,500여 명의 구세군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금에 나섭니다. 지난해 한국구세군에 모인 자선냄비 성금 68억 7천여만 원은 국내외 긴급 구호 활동과 시설 지원, 저소득층의 심장병 어린이 치료,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등에 사용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도 내년 1월까지를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오늘부터 적십자 회비 모금을 시작합니다. 모금 대상은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돼 연말정산을 할 때 낸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금된 돈은 제2재민 구호와 아동, 노인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4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에서 최근 몇 년간 수백 년생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요. 산불과 기상이변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 군락지. 수령 200년이 넘은 나무의 껍질이 다 벗겨져 허연 속살이 드러났고 하얗게 말라버린 가지엔 잎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밑둥에는 말라 죽는 소나무에 주로 기생하는 한잎버섯이 피었고 나무좀이 갉아먹은 길도 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산불로 시커멓게 그을려 생장을 멈춘 나무 옆에는 죽어서 아예 쓰러져 버린 아름드리 나무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는 확인된 것만 241그루. 수년 전부터 나타난 봄철 가뭄과 이상 고온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뭇잎에 기공을 닫게 되고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어서 탄수화물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굶어 죽게 되는 셈입니다. 산림당국은 말라 죽은 나무를 교육 연구용으로 그대로 놔두고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루수림이 침하여 소나무림을 생육에 억제하기 때문에 그는 불량 한루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한국 임업의 자존심인 금강소나무의 후계림 조성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임신하게 해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을 19살 남자로 속이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12살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여러 차례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구 경북경찰청이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지역을 선정해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식당가와 찜질방 등 음주운전이 자주 벌어지는 곳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상시 음주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대구 도심 11곳에 야간 경관 조명이 켜집니다. 대구시는 연말연시를 맞아서 오늘부터 국채보생운동 기념공원과 228 기념중앙공원, 동성로와 두류 내거리 등 11곳에 수목 경관 조명을 켭니다. 경관 조명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켜지고 성탄절이나 제야의종 타종 행사 등 특별한 날의 점등 수요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창작 뮤지컬을 만든다는 건 기존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인데요. 지역의 한 대학의 어린 학생들이 10번째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한 대학의 실내 공연장. 뮤지컬과 1학년 학생 30여 명이 1년 동안 만든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오릅니다. 무대도 의상도 보잘것이 없지만 학생들의 눈빛과 몸짓에서 진지함이 묻어나고 무대를 압도하는 힘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재 발굴에서 스토리 만들기, 작사, 작곡, 안무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재밌네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좀 더 연출자로서의 눈도 가지게 되고 또 배우로서의 눈도 좀 더 넓어지게 돼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뮤지컬 학과를 만든 대경대학은 지난 2008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올해로 벌써 10번째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작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천주교 성인들의 얘기를 담은 영혼의 노래 등은 강한 지역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채보상운동을 소재로 해서 경제적 자주권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뮤지컬을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의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창작 뮤지컬을 이렇게 장려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같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외국 작품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창작 뮤지컬을 만들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뮤지컬 공연 이상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무료 이벤트를 가장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부터 콘텐츠 제공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할 때 결제 금액과 이용기간이 적힌 표준 결제창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과금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 한도액을 또 늘릴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가 직접 콘텐츠 제공자에게 환불 절차 진행 등을 조치해야 합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은 월 평균 15,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공공부문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한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두드림이라는 이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경북 도내시군의 행정 소식과 관광 정보, 축제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북부 산간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현재 기온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적은 양이긴 하겠지만 첫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지만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체감 온도는 그만큼 더 낮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9도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히려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상주와 구미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한때 눈이 조금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현재 7도를 밑돌고 있고 낮 기온은 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전망이 되고요. 또 이번 주 내내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